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만약에 정말 심각하고 아이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질환이 태어났을 땐 전혀 치가 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주제를 이야기해야 하는 핵심입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가진 아기들 대부분은요, 겉으로 봤을 때 아무런 이상 징후가 없어요. 이게 이 질환의 가장 무서운 점이죠.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위협에 대해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 질환이 대체 뭐고 또 얼마나 흔하게 나타나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름 그대로예요. 태어날 때부터 갑상선 호르몬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이 호르몬이 아기의 뇌가 발달하고 또 몸이 쑥쑥 크는데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요즘엔 한 2,000명 중에 1명꼴로 진단이 되는데요. 이게 사실 예전보다 늘어난 수치거든요. 왜냐하면 선별검사 기술이 좋아져서 옛날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아주 경미한 케이스까지 다 찾아내기 때문이에요. 아니 근데 대체 왜 이런 병이 생기는 걸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그 두 가지 주요 원인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원인을 쉽게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청사진 문제예요. 바로 갑상선 형성장애인데 이게 거의 대부분 한 80에서 85%를 차지해요. 말 그대로 갑상선이라는 기관의 설계도 자체가 잘못된 거죠. 아예 없거나 너무 작거나 심지어 엉뚱한 곳에 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림 라인 문제예요. 갑상선 호르몬 합성장애라고 부르는데 이건 공장, 그러니까 갑상선 자체는 멀쩡히 있는데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생산 라인에 문제가 생긴 경우죠. 이쪽은 유전적인 결함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게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정 유전 증후군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뇌폐 갑상선 증후군이나 펜드레드 증후군 같은 것들이 바로 그런 경우죠. 하지만 이렇게 보이지 않는 질환에 맞서서 모든 걸 바꿔놓은 진짜 영웅이 있습니다. 바로 신생아 선별검사라는 아주 중요한 공중보건 시스템이죠. 이 과정 진짜 간단한데 그 힘은 정말 어마어마해요. 아기가 태어나고 며칠 안 돼서 발 뒤꿈치에서 피 몇 방울 살짝 뽑는 거, 이게 다거든요. 근데 이 간단한 검사 하나로 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딱 확인하고 혹시라도 이상이 보이면 바로 가족에게 연락해서 정밀 검사를 받게 하는 거죠. 정말 생명을 구하는 시스템이에요. 만약에 이 검사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 몇 주, 몇 달 동안 이런 미미한 신호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황달이 좀 오래 간다거나 아기가 너무 축 처져서 잠만 잔다거나 변비가 심하거나 이런 증상들을 보면 왜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검사하는 게 중요한지 바로 아시겠죠? 자, 그럼 선별검사에서 뭔가 이상이 발견됐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진단하고 또 어떻게 건강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까요? 확진은 간단해요. 혈액 검사를 다시 하는데요. 뇌에서 갑상선아 일 좀 해 하고 보내는 신호인 TSH 수치는 막 올라가 있는데 정작 갑상선에서 나오는 호르몬 T4 수치는 낮은 상태가 확인되면 확진을 하게 됩니다. 정말 다행인 건 치료법이 아주 명확하고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부족한 갑상선 호르몬을 약으로 매일 보충해 주는 겁니다. 레보티록신이라는 약을 먹게 되죠. 근데 여기서 진짜 핵심은 바로 속도입니다. 치료 목표가 뭐냐면 단 2주 안에 갑상선 기능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서두르냐고요? 이 시기에 뇌 발달에 갑상선 호르몬이 그야말로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한마디로 시간이 곧 뇌 발달의 골든타임인 셈이죠. 자, 이제 가장 희망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이렇게 빨리 진단받고 치료를 시작한 아이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 그 장기적인 예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조기 발견, 그리고 꾸준한 치료. 이 두 가지만 약속된다면 아이들 대부분은 돌이킬 수 없는 뇌 손상을 피하고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 연구 결과가 증명하고 있어요. 신생아 선별검사로 발견된 대부분의 영아에서 전반적인 IQ 점수는 건강한 형제자매와 유사하다. 이 한 문장이 이 모든 노력의 성공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도 이 조용한 기적, 공중보건 선별검사가 또 얼마나 많은 소중한 아이들의 삶을 지켜내고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보게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